1872년 12월 5일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한 척의 배가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배는 마치 방향을 잃은 듯 표류하고 있었지만 침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마리 셀레스트. 마침 근처를 항해 중이던 들로리아 그라시아호의 선원들이 이 배를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해 중인 배라면 돛이 조정되고 있어야 하지만 이 배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배 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마리 셀레스트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선박을 버리고 탈출했다면 급하게 챙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리 셀레스트호의 내부는 너무나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선원들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였고 배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원의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더 기이한 점은 배 자체에는 어떤 싸움이나 탈출의 흔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적이 습격했다면 값비싼 물건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물품들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를 버렸다면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라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의 나침반은 망가져 있었고 일부 밧줄이 바다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배의 선체에는 약간의 물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침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적의 습격일까? 폭풍 후에 휩쓸린 것일까? 아니면 선원들이 어떤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배를 버리고 떠났던 것일까? 마리 셀레스트호는 선원들은 사라지고 배만 남아있는 완벽한 유령선이 되어 대서양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둘, 마리 셀레스트호, 저주받은 배의 역사. 마리 셀레스트호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처음 건조되었습니다. 원래 이 배의 이름은 아마존이었으며 282톤급의 브리그형 범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처음부터 불운한 사건들을 겪으며 저주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불행. 첫 항해에서부터 시작된 사고. 1861년 아마존호는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배의 선장이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들은 배를 항구로 되돌려야 했고 배의 첫 항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장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인지 배에 깃든 불길한 징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후로도 이 배는 평범한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행 연이은 사고들. 새로운 선장이 부임한 후 아마존호는 다시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한 폭풍을 만나 조종이 어려워졌고 결국 영국 해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수리를 위해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존호는 여러 차례의 사고를 겪었고 선주들은 이 배가 계속해서 불행을 불러온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 배를 오래 운용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이름 마리 셀레스트의 탄생. 1867년 아마존호는 미국의 한 선주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배의 불운한 과거를 없애기 위해 배의 이름을 마리 셀레스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배의 이름을 바꾸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해운업계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배의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 셀레스티오의 첫 항해. 또 다른 사고. 이름이 바뀐 후 마리 셀레스티오는 조리를 마치고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항 직후 암초에 부딪히며 심각한 손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침몰하지 않았지만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 했고 대대적인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 배는 무역선으로 여러 차례 사용되었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고 소유주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배의 운항을 맡은 선장들 중 몇 명은 이유 없이 건강이 악화되었고 선원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872년 운명의 항해. 결국 1872년 마리 셀레스티오는 벤저민 브릭스 선장의 지휘 아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었으며 자신의 아내와 어린 딸까지 배에 태우고 함께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 항해는 뉴욕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무역 항해였으며 배에는 알코올 1700여 개의 드럼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총 7명이었고 선장의 가족까지 포함해 총 10명이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 배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을 맞이하는 마지막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월 5일 들로리아 그라시아오가 마리 셀레스티오를 발견했을 때 선장은 물론 모든 승무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배에는 어떠한 전투의 흔적도 없었고 화물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결국 1885년 이 배는 의도적으로 난파되어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사기극에 이용되었고 완전히 침몰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바다 속으로 사라졌지만 마리 셀레스티오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유령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배, 그리고 마지막 항해에서 승무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과연 이 배에는 저주가 걸려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참 실종 당시의 마지막 항해. 1872년 11월 7일 마리 셀레스티오는 뉴욕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 배에는 약 1700개의 알코올 드럼이 적재되어 있었고 선장 벤저민 브릭스는 그의 아내 사라 브릭스와 어린 딸 소피아를 동반했습니다. 이 배의 승무원은 총 7명, 선장 가족을 포함하면 총 10명이었습니다. 벤저민 브릭스 선장은 경험이 풍부한 항해사였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선박 운영에 있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술을 마시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런 그가 배에 다량의 알코올을 실었지만 본인이 마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알코올은 산업용으로 제노바에서 거래될 예정이었습니다. 출항 당시 바다 날씨는 비교적 온화했으며 어떤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록. 마리 셀레스티오는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부터 대서양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4일 배는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북서쪽 해상 아조레스 제도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리 셀레스티오의 마지막 공식적인 기록은 12월 4일 오전 8시에 남겨졌습니다. 선장은 선박의 위치를 기록하며 항해 일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조레스 제도의 산타 마리아 섬에서 6마일 떨어져 있다. 이것이 마리 셀레스트오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4. 배가 발견된 순간. 미스터리의 시작. 1872년 12월 5일 영국 선박 들로리아 그라시아호는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는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척의 배가 바람을 타고 불규칙하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 중이라면 돛이 정리되어 있고 선원이 방향을 조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돛이 헝클어져 있었고 배의 움직임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가까이 다가가며 배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배는 바로 마리 셀레스트오였습니다. 이상한 배, 이상한 정적. 들로리아 그라시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는 마리 셀레스트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뉴욕에서 출항하여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무역 항해를 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마리 셀레스트오는 해상에서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배에 가까이 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항해 중인 배를 만나면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마리 셀레스트오에서는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고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로리아 그라시아호의 선장은 소수의 선원들을 보내 마리 셀레스트호에 직접 올라가 보도록 했습니다. 마리 셀레스트호에 올라서다 선원들은 작은 보트를 이용해 마리 셀레스트호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는 순간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장도 선원들도 선장의 가족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배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선원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선원들의 침대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선원들이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량과 물이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를 버려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었다면 보통 식량과 물을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여전히 많은 식량과 식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물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배에 실린 1700개의 알코올 드럼은 단 하나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해적이 습격한 것이라면 화물이나 귀중품이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항해 일지는 마지막 기록 이후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해 기록은 12월 4일 오전 8시에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에는 일부 손상이 있었지만 침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배 내부에는 약간의 물이 들어와 있었지만 침몰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선체는 튼튼한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침반이 망가져 있었고 밧줄 하나가 배에서 바다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배에서 사라진 구명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배를 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의 시작. 들로리아 그라시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는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폭풍우 때문에 배를 버렸다면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 셀레스트오가 발견된 지역에서는 어떤 조난 신호도 없었습니다. 해적이 습격했다면 배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이 약탈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 안의 모든 것들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선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배를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배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들을 몰아낸 것일까요? 들로리아 그라시아호의 선장은 결국 마리 셀레스트오를 예인하여 항구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예상치 못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마리 셀레스트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배는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 배를 타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 기이한 단서들. 마리 셀레스트오가 발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히 배에는 승무원들이 급히 떠난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둘러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씩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나침반이 망가져 있었다. 배의 조타실에는 깨진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항해에서 나침반은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나침반이 망가졌다는 것은 배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고의 원인인지 아니면 후에 발생한 일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침반이 깨졌다면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원들이 배를 버린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졌다. 마리 셀레스트오에는 구명보트가 한 척 실려 있어야 했지만 발견 당시 그 구명보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나 침몰 위기가 있었다면 식량과 물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는 여전히 충분한 식량과 식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배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구명보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왜 배를 버렸을까요? 참 밧줄이 바다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배의 한쪽에는 긴 밧줄이 물속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밧줄을 이용해 바다로 내려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구명보트를 배에 묶어 두려 했지만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다면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들이 표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버린 것이라면 도대체 왜 떠난 것일까요? 차 배 안에는 충분한 식량과 물이 남아 있었다. 보통 배를 버려야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라면 선원들은 가능한 모든 물과 식량을 챙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 셀레스트오에는 여전히 충분한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선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장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왜 배를 버린 것일까요? 선원들의 개인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배 안에는 선원들의 옷, 일기장, 신발, 소지품 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해적이 습격했다면 값비싼 물건들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 안의 물품은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납치나 약탈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선원들은 스스로 배를 떠난 것일까요? 6. 배에는 일부 물이 차 있었지만 침몰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리 셀레스트호의 선체에는 약간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할 위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를 떠나야 할 정도의 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하고 탈출했다. 혹은 배를 떠날 수밖에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배의 상태를 보면 배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7. 마지막 기록 이후 항해 일지는 손도 대지 않았다. 마리 셀레스트호의 항해 일지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가 12월 4일 오전 8시였습니다. 이것은 그 시점까지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후 몇 시간 내에 배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면 항해 일지에는 추가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결론. 단서들은 많지만 답은 없다. 마리 셀레스트호에서 발견된 모든 단서들은 서로 모순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문제가 없었다. 승무원들은 서둘러 떠난 흔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구명보트는 사라졌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배는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음모론과 가설, 대체 무슨 일이? 마리 셀레스트호의 승무원들은 어디로, 왜 사라졌을까요? 배에는 폭력적인 흔적도 해적의 습격 흔적도 없었습니다. 음식과 물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배 자체는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졌고 나침반은 망가져 있었으며 밧줄 하나가 바다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많은 가설과 음모론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날 마리 셀레스트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 폭풍으로 인한 선원들의 착각설. 일부 전문가들은 선원들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급하게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조금 차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배를 버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구명보트를 탔다면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착각만으로 승무원 전원이 배를 버렸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해적 습격설. 해적이 배를 습격해 승무원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적이라면 배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약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 안의 화물과 선원들의 개인 물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해적들이 배를 점령한 뒤 버리고 갔다면 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해적 습격설은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탐선원들의 반란설. 일부 연구자들은 승무원들이 선장에게 반기를 들고 배를 떠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선장 벤저민 브릭스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선원들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장과 그의 가족을 배에 남겨두고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이용해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배 안에는 어떠한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면 목적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증기 폭발설. 마리 셀레스트호에는 산업용 알코올 1700여 개의 드럼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알코올이 일부 증발하면서 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배를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나 폭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증기는 강한 폭발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 가설은 선원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배에는 불에 탄 흔적도 파손된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유령과 초자연적 현상설. 마리 셀레스트호는 처음부터 불운한 배로 여겨졌습니다. 첫 항해부터 선장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가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사라졌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단서 없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6거대 생물체 공격설. 일부에서는 바다에 사는 거대한 생물체가 배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다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선원들을 바다로 끌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아무런 물리적 증거가 없습니다. 배 자체가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 생물체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해류와 기상 이상 현상설. 일부 연구자들은 해류와 기상 조건이 이상하게 작용하여 선원들이 배를 떠났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강한 해류와 돌풍이 선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배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떠밀리면서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요청을 위해 구명보트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곧바로 배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는 텅 빈 상태로 발견되었고 선원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결론. 모든 가설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마리 셀레스트호의 미스터리는 1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해적의 습격, 약탈 흔적 없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착각, 배는 멀쩡했습니다. 반란, 싸움 흔적 없습니다. 알코올 폭발, 화재 흔적 없습니다. 초자연적 현상, 증거가 없습니다. 거대 생물체 공격, 배는 온전했습니다. 해류와 기상 이상 현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가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완벽한 설명이 되는 가설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까요?